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반각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반각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은 시초선과 동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일반각에서의 가장 큰 목적은 각을 어디에 표현한다? 좌표 평면에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이라는 걸 처음 배울 때 보면은요, 두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사이에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불렀었죠? 이 녀석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옮기기 위해서는 기준선과 함께 또 다른 선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선을 어디로 잡았느냐? 좌표 평면 기준으로 봤을 때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오른쪽 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선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게 된 거예요? 바로 시초선이라고 불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다른 선, 이 벌어진 정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선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느냐? 바로 동경이라고 불러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가 세타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세타도는 다 좋은데 이 세타도라고 나와 있는 이 각도가 사실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동경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원 모양으로 한 바퀴를 계속 이렇게 돌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동경이 이렇게 도는 거에서 내가 곧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만들어진 동경인지 아니면은 혹시나 한 바퀴를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도착한 이 동경인지 알 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얘를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는 이 모든 각을 전부 다 표현하고 싶어서 발견하는 개념이 바로 일반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경의 값을 내가 이 각도를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이 각도를 어떻게 표현한다? 360도라고 하는 한 바퀴를 내가 n만큼 곱해주게 되면은 내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n이 1이면 한 바퀴 돈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거꾸로 한 바퀴 돈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바퀴수를 나타내는 걸 앞에다 표현을 쓰고 더하기 해당 각도를 표시해주게 된 거예요. 우린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불러준다? 일반각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각을 내가 동경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놓고서 봤을 때에는 두 개의 동경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갖냐에 따라서 어떤 해당식이 나오게 되는 녀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우선은 내가 두 개의 동경을 알파와 베타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항에 있는 값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그 알파와 베타로 설정하는 걸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를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요 동경이 알파인 동시에 베타인 경우죠. 이 경우는 서로 똑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빼게 되면은 이 바퀴수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의 특징이에요. 두 동경이 일치할 때의 특징. 두 번째로 두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쪽에랑 이쪽에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각도가 있고 여기가 각도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각도 서로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이런 경우 내가 이 동경하고 이 동경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 각도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더해주면서 그냥 바퀴수만 남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여기가 내가 세타도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게 되면은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번엔 두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여기는 세 번째 그림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대칭인 경우입니다. 즉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서로 똑같은 경우를 하는 거죠.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그럼 어떠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더해졌을 때 여기 각이 세타고 여기 각이 또 다른 값이기 때문에 요 각에다가 요 각을 더해주면서 여기 있는 세타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각하고 여기 있는 요 각을 더했을 때, 즉 두 동경의 값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게 된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도 있죠. 두 동경이 만약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네 번째 그림을 볼 수 있겠죠? 이 네 번째 그림은 여기 있는 요거하고 이 녀석이 각각 알파와 베타로 나오는 케이스죠? 알파와 베타로 나왔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둘을 서로 뺐을 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두 동경의 위치 관계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들이에요. 뭐 이거 이외에도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경우는 잘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 삼각함수의 일반각에 대한 개념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60분법의 단위가 계산해서 써먹기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 발생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도를 보통 뭐 60도 아니면 120도, 뭐 180도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나중에 뒤에 배우게 될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 또는 그냥 일반 삼각 함수를 다룰 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결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여기 있는 호도법이라는 건데 어떤 원리냐면요. 여기 있는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이 단위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단위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나온 거냐? 여기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R분의 L 값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도법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즉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의 비율이 곧 각의 크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상하게 된 개념이 뭐냐? 우리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은 L은 R 세타와 같다라는 이식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제가 S라고 한다면은 S는 2분의 1의 R 제곱 중심각이에요. 근데 그 중심각의 크기를 제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썼고 R 세타가 L이기 때문에 2분의 1 R
L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럼 호두법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냐? 그리고 대체 그럼 그 1라디안의 값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원을 기준으로 중심각은 얼마예요? 360도죠. 그리고 그때 원주가 얼마예요? 2 파이 r일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 비율로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즉 2파이 r일 때에 360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반지름 길이만큼을 갖는 다시 어떤 호를 잡았는데 그 호의 길이가 반지름만큼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반지름 길이가 r이기 때문에 여기 라디안이 1라디안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1라디안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각도를 제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도로서 x도 곱하기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는 그냥 r이죠. 이렇게 계산해보면요. 2파이 r 곱하기 x도가 r 곱하기 360도라고 하는 요 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수는 서로 생략하고요. r도 서로 생략합니다. 그럼 x라고 하는 게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파이분의 360 다른 말로 파이분의 180이 되죠. 근데 아까 여기에 정의에 따르면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면 r분의 r은 1이기 때문에 x값은 사실 얼마였다라는 거?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이라고 하는 라디안 값을 계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여기에서 이런 비례식을 통해 우리가 얻어내게 되는 1라디안 값은 얼마가 된다?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는 거죠.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몇몇 가지 중요한 각들이 있는데 30도가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45도가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60도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90도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0도는 그냥 0 라디안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등등등등의 중요한 값들이 나오게 되고 이 값들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3개 외워두자라는 거. 이렇게 3개를 외워두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삼각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어떤 말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일단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제가 값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 요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랬을 때 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고요. 다시 r분의 y고요. 코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은 x분의 y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쵸? 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각을 어디서 본다고요? 좌표 평면에서 본다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좌표 평면상에서 보게 되면은 좌표 위에
x, y라고 하는 한 점을 잡은 겁니다. 그 잡은 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동경이 그어지게 된 거고, 여기에서 동경을 선분으로 잘라내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 길이는 제가 r이라고 임의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x가 되고 여기 길이가 y가 되고 이렇게 90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여기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 값은 아까랑 똑같아요. r분의 y고요. 코사인 세타 값은 r분의 x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값은 x분의 y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개념을 우리가 뭐라 불러줘요? 삼각 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각도가 여기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경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 동경이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경우 그때는 사인 값은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 값도 플러스가 되고 탄젠트 값도 플러스가 됩니다.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플러스, 모두 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동경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사분면에 존재하게 되면은 사인 값은 플러스지만 코사인 값하고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가 되게 돼요. 반대로 3사분면에 있으면요.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되고 탄젠트 값만 플러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 동경이 있으면요. 사인 값 마이너스고요. 탄젠트 값도 마이너스지만 코사인 값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삼각함수라 불러주고 이 삼각함수가 이렇게 사분면에 따라서 값을 갖는 부호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주요 공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세타 값이 얼마이면 상관없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1입니다. 언제나요. 이건 언제나 1이에요.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또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1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과 같다는 총 4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공식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쓰게 될 거니까 잘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